당시 나이 44세 운전자 이씨는 갓길에 주차된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던 이씨, 하지만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캄보디아 국적 아내와 뱃속에 있던 7개월 된 남자아이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아내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그렇게 사건은 가슴 아픈 한 가족의 이야기로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한 통의 제보전화가 금융감독원에 오기 전까진 말이죠.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제보자가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요, 사고를 위장한 살인, 보험 사기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95억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사건.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됩니다. 아직 이 사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졸음운전일 뿐이다. 나는 경제력이 충분하기에 보험 사기로 살해할 동기는 전혀 없다. 검사 측은 간접 증거가 모든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아내와 태아, 이렇게 2명을 살해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10월 20일 남편의 졸음운전으로 사망한 아내, 우연이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여 함께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대다수가 댓글을 보면 이상하다 라고 밖에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이 사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6년이 지나는 2020년 8월 10일, 오늘 방송 날짜 기준으로도 거의 2달 앞이지요. 파기환송심이 바로 선고일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2014년에 발생한 사건이 왜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난 걸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그 내용들을 최초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는 많은 뇌피셜이 들어있습니다. 판결문을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 여러분은 이 사건이 보험 사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는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쟁점, 바로 보험금입니다. 아내가 숨지기 전에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망도 하자마자 바로 화장을 했다. 보험금을 95억을 받을 수 있는 걸 2008년부터 가입을 해왔다. 그것도 사망한 아내의 명의로 11개의 보험사에 26개의 보험을 든 게 말이 돼? 매달 400만원씩의 보험료를 냈다.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이상하지. 경제적인 상태를 봤는데 이건 너무 과도하잖아. 말도 안 돼. 그리고 사망한 사람 자체가 이미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만 듣고 사인한 거니까 이건 보험 사기야. 이거 계획범죄야. 죽이려고 한 거야. 그리고 피고인은 3, 4개월 전부터 무언가 좀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자꾸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기 시작을 했고, 보험금에 대한 내용들도 거의 다 숙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까지 방송에 공개가 됩니다. 실제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확인해 봤는데, 한 달 평균 수익이 1,000만 원이 넘는다? 그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다. 근데 400만 원을 보험금에 낸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거에 반박하기 위해 나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 있는데 그거 차용증도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거짓이다 라고 방송사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기는 이자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 진실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이야기를 대다수 맞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재판에선 그게 인정이 안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채, 돈,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드릴 텐데요. 이건 다 서류상으로 증명이 된 내용들입니다. 하나, 사고 당시
부채가 좀 있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채보다 갖고 있는 재산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즉,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실제로 확인된 건 월 기본소득은 900에서 1000만 원 사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자금 500만 원을 받는 게 있다. 야, 그거 거짓말이라며? 차용증 만들어준 거라며? 아닙니다. 그거 재판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실제로 500만 원을 따로 받는 거 있고, 그리고 피고인은 자판기 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월 120에서 150 정도의 부가적 수익이 있었지요. 해서 실질적으로 한 달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1,500만 원이 평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1,500만 원이었던 거네? 그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또 하나 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돈이 필요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거나 건물을 사야 되거나 이런 징조가 아예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금이 95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모든 걸 피고인이 다 받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법정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95억이라고 하는데 그중 모든 보험을 토탈해봤을 때 54억은 일시금이 아닙니다. 정기금입니다. 그 정기금이란 뜻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걸 얘기하는 건데요. 30억짜리 보험을 사망 몇 달 전에 가입을 했다. 이상하다. 이게 검찰의 공소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결과는 이거였죠. 사망하면 나오는 돈은 1억 5천이다. 근데 나중에 상속자가 600만 원씩 65세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연금형이었습니다.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해서 많은 돈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야, 그래도 보험을 너무 많이 든 건 좀 이상하잖아. 왜 보험을 그렇게 들어? 이거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옵니다. 결혼은 2008년에 했는데요. 실제로요. 보험을 든 건 1999년부터입니다. 1999년 4월부터 어떻게 들었냐면 본인한테는 59건, 그리고 자신의 부친에게 3건, 모친에게는 4건, 큰딸에게는 15건, 작은 딸에게는 12건, 이혼했던 전 배우자에게는 2건, 이렇게 다수 가입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 권유 때문에. 도매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 사람의 재테크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어딘가 하는 게 아니라 연금형 이런 데다가 넣어놓고 가끔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만기 되면 다시 돌려받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2008년에 결혼을 해서 새로운 캄보디아 아내를 얻었을 때 매년 2개에서 9개 사이를 계속 정기적으로 들었다는 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패턴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입증은 됐지요. 그리고 모든 보험금은요. 사망보험에 몰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보험금은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게 대다수였고요. 그중에 고액 약정이라고 돼 있는 게 2008년 6월에 있는 4억짜리 하나, 2011년에 있는 27억짜리 하나, 그리고 가장 큰 게 사고 2달 전이었던 30억짜리 나눠받는 그 정도입니다. 나머진 다 자질자질한 것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거죠. 자신의 재테크 방식이다가 반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기는 생활에 대한 문제도 없었고 돈이 급히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문제는 내가 여기 있는 모든 95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내가 굳이 왜 사람을 죽이냐라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재판부의 입장이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신 이 CCTV. 고의적으로 틀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판독 불가입니다. 왜냐면 너무 어둡고 화질이 명확하지 않아서 좌양이다, 우양이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국가수의 입장입니다. 무조건 어떻게 됐다, 11자로 직진해서 들어갔다, 이거는 틀어서 들어왔다. 아니다. 틀고 틀어도 이 각도로 들어올 수 있다가 이미
다 증명이 됐습니다. 해서 현재 얘기하는 걸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화질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들까지 함께 다 들어보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살인에 대한 문제의 고의성도 애매모호하고 보험에 대한 문제도 뭔가 조금 애매모호한 거 아니야? 이상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원래 그랬다니까. 그리고요, 세 번째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혈흔이었죠.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만삭의 아내에게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 있던 피해자 남편도 똑같이 그게 검출되었다. 해서 아마 같이 옥수수 수염차에다가 타서 나누어 마시고 벨트를 자기는 하고 아내는 벨트를 하지 않게 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강제로 먹였거나 이 얘기였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혈액이 섞였잖아. 이거 정말 피해자한테서 나온 거 맞아? 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당시에 최초의 현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초동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 피가 섞였다는 거죠. 섞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운전자가 먹었는데 운전자가 먹은 부분의 피가 함께 튀면서 그 피가 섞인 거 아니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당시 발견된 혈액 DNA가 약간 변경되어 있었거든요. DNA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판단입니다. 한 달 뒤에 발견된 유리창 혈흔에는 아마 좀 나왔다라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난 문제라서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된 거죠. 해서 혈액에 있던 수면 유대제 성분도 재판에서 정확한 근거로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아내가 먹었느냐?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남편은 먹었다. 근데 남편의 혈액이 섞였다. 이걸 부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자, 그러면 가장 큰 핵심 세 가지였습니다. 보험 사기다. 그것 때문에 죽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향각도를 틀었다. 그리고 혈액에 수면 유도제가 있었다. 이 모든 게 다 부정되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그럼 이걸 정말 우리가 무죄라고 인정해야 될까요? 분명 대법원도 파기환송을 하면서 무죄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대변에서 얘기한 건데 충분히 의심스러운 건 사실인데 범행을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 및 범행 동기가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돈 때문에 죽였다고 보는 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했지라는 입장인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95억이면 알겠는데. 자, 그럼 이거 무죄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좀 무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뇌피셜로서 이 사건이 한 가지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건의 범행 동기 자체가 보험 사기가 꼈다는 게 아닐 가능성인 거죠. 왜냐면 피고 측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보험 사기를 그동안 몇 번 쳐봤으면 그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어서 했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 이 입장인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범행 동기가 가려져 있는 거 아닐까? 그 안에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돈 아닐까? 보험금. 자,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씩 있습니다. 물론 심증이죠. 첫 번째. 사고 현장에 구조대원에 도착했을 전에 레카가 도착을 했는데 레카 그 운전하시는 분이 이런 진술을 합니다. 남편한테 조수석에 누구 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구조대원이 오니까 그때서야 아내와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심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 시신을 바로 화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바로 바꿨던 것으로 확인되죠. 심리검사 프로파일링 해본 결과 남편의 심리 상태는 흥분이었습니다. 화나는 흥분, 충격의 흥분이 아니고요. 기분 좋은 흥분입니다.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기분 좋다라는 표지로 이런 셀카까지 찍은 게 나오면서 확실히 살인이다 라는 심증이 또 굳어진 거죠. 물론
재판에 들어갔을 땐 자신의 아이들이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나라도 괜찮은 척 하려고 그렇게 보여주고 찍은 거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물론 심증이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세 번째, 피고 측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재판부도 똑같이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고 나기 직전에 상향등을 왜 켰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뭔가 좌양우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비상정차대 입구 쪽에 들어갈 때 앞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듯 상향등을 왜 켰는가를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졸음운전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향등이라는 게요. 만약에 상향등이 실수로 눌릴 가능성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어떤 건지 아시죠? 딱 밀어놓으면 상향등 고정입니다. 그러면 졸다가 툭 쳤다. 그래 상향등이 고정됐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상향등은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건 당겼다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당기면 고정되지 않고요. 잠깐 깜빡하다가 말게 돼 있으니요. 이 사람은 의식적으로 이걸 한 것 같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요. 저희는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걸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해서 조회를 하나 해봤는데요. 번호판 조회를 해봤더니 놀라운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 차량 H자동차에서의 스타렉스라는 차량인데 기어가 수동입니다. 기어가 자동이 아니고요. 자, 새벽이었고 경부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앞두고 나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졸음운전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고 현장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놀라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스타렉스 차량 4단이었습니다. 즉 이건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얘기죠. 달리고 있을 때 6단으로 가고 있다가 속도를 내서 잘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다가 가까워지자 속도를 줄이면 당연히 기어를 내려야 됩니다. 기어를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졸음운전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졸음운전이 거짓인 거죠. 자, 이 기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졸아서 줄였다가 아니라 기어 변속을 자기가 손으로 직접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탁탁까지 했다. 자, 양손이 다 움직이네요. 기어를 바꿨다. 수동이니까. 그리고 상향등을 건드렸다. 졸면서 동시도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2007년부터 보험계약 대출 받은 거 확인됩니다. 중도 인출도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3억 1,692만 4,020원. 물론 개인의 대출, 펀드적인 문제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근데요, 아내가 사망하자마자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너무 이상합니다. 2014년 8월 23일 오전 11시 6분 사망사고 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 천안시 남구동 안서동에 있는 D대학교 병원에 전화를 해서 교통사고 접수합니다. 그리고 8월 29일 보험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되게 슬플 시간인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면 아니 돈 때문에 죽였다라는 건 조금 반박이 될 수 있잖아. 근데 깨어있는 것 같아. 살인에 대한 건 고의성이 있는 것 같아. 기어 조정했지. 이거 건드렸지. 근데 돈 때문에 죽였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니? 라는 문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거짓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피고인과 고인 사이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7개월이었죠. 그리고 2008년에 결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전에도 아이를 2번이나 가졌습니다. 2번이나 가졌지만 이 모든 아이들은 전부 임신 중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이도 있고 국적의 문제도 있고 아이를 낳아주기 싫어했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번이 세 번째 아이였습니다. 이 세 번째 아이도 중절 수술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중절 수술을 시도를 했는데요. 병원에서 이거 이미 단계가 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계가 지나서 출산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난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지요. 그리고 태아보험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건 피고인은 아이를 낳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몇 번씩 중절 수술을 했지요. 자기가 묻거나 자기가 조심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임신을 2번이나 했고 그 이후에 수술을 했다. 3번째 아이가 생겼다.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 여러분은 이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아이라서 좋아했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이 사건에 뭔가 가려져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돈 때문일지 아니면 돈이라는 걸 빙자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자신이 원했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남는 의문점이 되게 많습니다. 명확하다, 뭐다 라고 얘기한다 치더라도요. 우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사건 무죄일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에겐 보험 사기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살인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이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아이란다. 아내를 죽일 생각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혹시 유산만을 노렸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유산. 왜냐면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 못 한다니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수술이 안 된다. 아이가 너무 컸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생명을 해치는 문제가 되니까 혹시 이거 유산 정도의 목적을 놓고 있었는데 문제는 유산이 아니라 이제 그 사망사고까지 들어가 버린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내가 사망을 한 상황.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큰 문제가 있다 뭐하다를 떠나서 혹시 그런 문제가 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뇌피셜인데 범행 동기에 대한 목적이 사실 좀 다른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 자체에 대한 문제만 놓고 보기가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보험금 때문에 피고 측이 주장하는 게 돈의 문제도 없는데 보험금 때문에 자기도 다칠 수 있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입장인 건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서 처음에는 보험 사기로 갈 필요가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조금 나온 것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서 이미 병원에서는 중절 수술을 못한다라고 결정이 나버린 상황이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약을 먹인다, 뭘 한다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붙겠지만 사망에 대한 거를 예측하지 못했을 가능성 있잖아요. 아내가 사망할 것이다 대한 거. 왜냐면 좀 몸이 찢어, 이거 저혈량 쇼크사로 사망했거든요. 그 고인께서.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가 예상한 거랑 좀 다른 문제 아니냐라는 것들도 끼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상대방 피고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보험금을 왜 목숨을 걸고 타냐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냈는데 보험금 때문이라고? 돈이 문제가 없는데 왜 그 짓을 해요? 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걸 재판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만 얘기할게요.